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아경제TV 김민성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장이 나쁘지 않았던 흐름인 것 같습니다. 좀 지수가 반등이 나왔고 2차 전지랑 반도체 그리고 대왕고래 테마라고 하죠. 이제 대통령 테마주다 해가지고 석유가스 쪽으로 이제 수급이 몰리면서 증시는 나쁘지 않은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개별 종목으로 보게 되면은 좀 들쑥날쑥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어제는 뭐 긴 윗꼬리를 크게 달아가지고 털렸는데 그 다음날 막 상승을 하고 변동성이 장난이 아닌 그런 장세가 이어지면서 대응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우리 회원님들이랑 같이 대양전기공업 단타로 이렇게 수익 이어갔고요. 우리기술투자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렇게 수익을 정리를 하면서 좋은 흐름 같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많은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제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소통을 할 얘기는 소프트웨어 관련주 쪽으로 우리가 심상치 않은 수급이 포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저번 주가 가정의 달이 껴있고 휴일이 많다 보니까 자금이 다른 쪽으로 쏠려서 이제 5월은 장이 대체적으로는 힘이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그런 적이 많고 저번 주에도 그래서 제가 폴라리스 오피스를 설명하면서 요때 당시에 마지막 좀 셀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7,500원을 깨지 않으면은 추가적인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어제 바로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서 21선을 터치하고 좀 빠지긴 했지만 다행히 또 이제 추천드리고 바로 급등이 나오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방송 추천주로도 이렇게 좀 좋은 흐름을 같이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 근데 폴라리스 오피스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좀 소프트웨어 쪽이 하드웨어 쪽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이렇게 긴 조정을 받다가 바닥권을 확인하는 구간에서 호재가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피스 AI 클라우드 서비스를 일본에 판매를 개시한다. 직접적인 수익이 연관되는 호재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실적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보니까 좀 실적에 민감한 이런 호재들은 좀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서 요거는 뭐 단발적인 테마로 끝났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이걸 시작으로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어떻게 만들어질 건지 그거를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하시겠죠. 그래서 단발적으로 한 9% 이상 반짝 반등을 했다가 앞전에 있던 매물들이 계속해서 쌓여 있다 보니까 이 매물들이 쏟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윗골을 달긴 했는데 이 구간에서 계속 오르락내리락 반복을 하면서 앞전에 있던 매물대 소화하는 작업 계속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매집이 끝나고 소화가 끝나면은 또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면서 이제 물량 떠넘기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이 이제 계속해서 들쑥날쑥 앞전에 있던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좀 집중해서 체크할 필요가 있다. 비상교육도 구글이랑 협업을 한다. 이런 기사가 뜨면서 11% 이상 반등이 나오고,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기업인 구글이랑 협업 자체가 재료가 좀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크게 이렇게 슈팅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악성 매물이 좀 쌓여있는 상황이라 급등이 나와도 이런 식으로 눌림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 거래량 더 터지면서 이런 과정이 만들어져야지만 앞전에 있던 매물대 나올 거 다 나오고, 그래야 올리는데 좀 수월하게 올라갈 수가 있어서 급등 나오고 눌린 종목들은 올라가더라도 쉽게 올라가진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찔러보고 물량 테스트하고 물량 소화하고 이런 흐름들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SP소프트도 마찬가지로 오늘 호재가 딱 나왔죠. MS와 이제 코파일럿 공동 세미나 개최한다. MS랑 협업을 한다라는 기대감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생성형 AI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5%가량 급등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전에 있던 매물대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윗꼬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만들어졌고, 이렇게 서서히 뚫다가 이제 쭉 올라가는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지금 다 비슷한 게 소프트웨어 쪽은 수급이 이렇게 쭉 올라오다가 여기 부분부터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 반도체죠. 이쪽으로 이제 수급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가 좀 밀리기 시작을 해서 대부분의 섹터가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조정받고 이제 올라갈까 하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서 사서 물려있던 사람들은 악성 매물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거든요. 왜 악성 매물이냐? 주가가 이제 계속해서 밀려있다가 반등을 줬을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심적인 고통이 굉장히 심했겠죠. 그래서 떨어지다가 오랜 기다렸는데 올라오니까 본전이든 손실이 좀 줄었을 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비중을 계속해서 던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아예 완전히 정리를 하거나 탈출하기 위해서 던지니까 올라가다 눌리고 올라가다 눌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층별로 다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올라가면은 올라갈수록
할수록 던지는 저항들이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세력 입장에서는 이 종목을 올리는 입장으로 생각을 했을 때 여기 있는 물량들을 모두 소화를 시키고 나서 올려야지만 좀 쓰는 돈이 적겠죠. 왜냐면은 여기 있는 평단가 예를 들어서 한 25,000원대 매물들을 주가를 올리면서 25,000원에서 3만원에 이 물량들을 다 받아서 주가를 더 올리는 거랑 이제 올릴 듯 말 듯 계속해서 흔들면서 사람들을 이제 피말리게 하고 겁먹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물량을 다 아래로 받으면서 2만원에 받는 거랑 갭 차이가 거의 5,000원에서 주당 만원 차이가 나죠. 그러면은 대량 물량으로 한 100만 주 이상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고 하면은 이 주당 5,000원에서 만원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력 입장에서는 100원이라도 싸게 받으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찌르면서 물량 테스트 하다가 잡았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걸 뚫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뭐 쌍바닥, 뭐 삼중천장 뭐 이런 거 하고 여기를 뚫고 돌파를 하면 강한 상승, 쌍바닥을 찍고 돌파하면 강한 상승, 뭐 이런 패턴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은 한 번에 올리기 힘드니까 앞쪽에 있던 물량 소화시키고 또 한 번 소화시켰는데 끝났다라고 하면 여기서 올려버리는 거고요. 여기서 아직 했는데 생각보다 물량이 많이 나온다, 한 번 더. 그래서 삼중천장 만들고 나서 뚫으려고 하는데 삼중천장까지 만들었는데 물량이 계속해서 많이 나온다. 그러면 세력들이 그냥 이거는 밑으로 빼버리자, 그리고 더 아래에서 재정비를 다시 하자,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삼중천장을 찍고 바닥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있던 지지 구간을 뚫고 지하실로 내려가는 뭐 이런 논리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냥 단순 패턴이 아니라 왜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지는지, 꼭 쌍바닥이 아니면 뭐 삼중천장 이런 거 안 만들어져도 이 세력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핸들링을 하고 있고 어떠한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 그것만 이해를 하시면은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근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폴라리스 오피스도 마찬가지고요, SP 소프트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AI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테마가 공통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조정을 받았던 기업들이 하나둘씩 호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올라갈 흐름, 물량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포인트가 잡힐 거고, 애플이 이번에 또 이제 AI 기능을 탑재한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6월 중순에 진행을 할 예정이고, 한글과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AI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인데 이것도 6월 중순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기대감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일정이 많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AI 기본법, 이게 전 국회 21대 국회에서 흐지부지하다가 AI 기본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끝나서 좀 소프트웨어 쪽으로 악재가 나타났거든요. 근데 22대 국회에서 지금 민생 1대로 통과를 시켜야 되는 법안으로 지정을 하고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AI 기본법에 대해서 좀 구색이 갖춰진다라고 하면은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제 투자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모멘텀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6월 이후부터는 하드웨어도 좋지만 소프트웨어 쪽에 그동안 눌림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을 가져갈 수가 있는 그런 구간이니까 우리가 뭐 단기 모멘텀 단타도 좋지만 모멘텀이 살아나고 있는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나 결국에는 AI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기본 베이스가 되는 기업들이에요. 뭐 전기나 전력 뭐 이런 쪽은 AI가 수요가 많이 나타나면은 파생되면서 그럴 수 있다라는 파급 효과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AI가 많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이 AI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베이스로는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는 이 시대가 메가 트렌드가 변경이 되고 있다 보니까 물려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는 걱정하지 말자, 물려도 이 대세에 물리자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릴 정도로 굉장히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니까 이쪽에 대한 모멘텀 계속해서 주시를 하시고 큰 걱정 없이 좋은 자리가 나오면은 거기에 대한 타점을 잘 고민하셔서 대응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 통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소프트웨어 말고도 우리가 유망하게 바라봐야 되는 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이야 뭐 그날 테마라든지 그날 수급에 따라서 뭐 매매를 하면서 움직이는 대응이 중요한 거지만, 이렇게 소프트웨어라든지 하드웨어라든지 순환매를 통해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종목들은 쉴 때 좀 주목하고 있다가 다시 한번 살아날 때, 그때 우리가 더
좀 대응하기 위한 준비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은 지금 시장도 크게 문제 없이 대응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타점들 그리고 그런 관점들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브리핑 받고 도움 받으시고자 하시면은 모아경제TV 무료방도 오셔가지고 많은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앞선 영상 속에서 말씀드린 투자 전략 노하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영상 설명란 혹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현직 경제방송 전문가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카페 링크도 첨부해 두었으니 가입하셔서 시황 브리핑과 교육 자료도 함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